근데 문제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아픈 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치아가 깨졌지만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 이것은 저는 강아지, 고양이들에게는 맞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신경치료 했는데 꼭 크라운까지 씌워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질문을 받게 되고요. 어떤 분은 신경치료 하게 되면은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치과에서는 대부분 신경치료하고 나서 크라운을 씌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오늘 제가 크라운과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신경치료라는 게 치아를 살려요 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치아를 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치아 안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면서 치아를 죽여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치아가 덩어리만 유지하면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신경치료인데요. 이 문제는 이 신경을 제거하고 혈관을 제거하면서 치아 안에 수분도 없게 되고요. 그 혈관이 사라지면서 영양 공급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는 살아있는 나무보다는 바짝 말라있는 그런 마른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서 외부의 충격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치아보다 조금 잘 부서질 수 있어서 아마도 크라운을 씌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신경치료를 해서 통증은 없앴지만 그 치아 자체는 정상적인 치아보다는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서는 이 치아에 모자, 크라운 씌워서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내용이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 크라운이라는 치료 자체가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크라운을 하는 거는 저희 병원 매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 원장님 병원에서도 이렇게 크라운을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의 소형견들에서 크라운이 막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크라운이라는 거는 이빨의 머리 부분을 어느 정도 삭제하고 거기에 붙이는 건데요. 보통은 신경치라고 레진으로 저는 많이 하거든요. 크라운의 장점이 레진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힘을 견딜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키우는 대부분의 조그만 아이들 5kg 안쪽에 그런 아이들의 교합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레진만으로도 충분했던 경험이 있고요. 레진이 너무 잘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송곳니 같은 부분 아니면은 병찰견이라든가 교도소에서 일하는 실질적으로 송곳니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크라운이 굉장히 이점이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저는 절대적으로 레진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각각 상황에 맞춰서 크라운을 하는 게 이득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레진만으로도 충분히 유지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 이빨 깨진 정도, 집에서의 홈케어 정도 등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크라운하는 거는 이제 과잉 진료라고 저한테 저번에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적인 크라운이 왜 좀 과잉 진료라고 하시는 걸까요? 강아지들은 씹는 방식이 사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사람은 맷돌처럼 갈아서 먹는데 강아지들은 가위처럼 잘라 먹거든요. 그리고 크라운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가 깨져서 신경이 노출됐을 때 신경치료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치아가 깨지면서 뿌리 부분 일부 포함돼서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잇몸 밑으로는 레진이든 크라운이든 뭔가를 넣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서는 오히려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크라운을 씌워보면 크라운과 잇몸 사이 경계 부분에서 염증이 되게 잘 생기고 치석이 되게 잘 끼거든요. 근데 깨진 부분 자체가 잇몸 밑으로 내려가 있을 경우에는 잇몸 염증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강아지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크라운의 그런 단단함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해서 기회가 있어서 미국 전문의분하고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미국 치과 전문의께서는 크라운을 필요하면 쓰기는 해. 근데 나는 주로 워킹독에서 사용을 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치료랑 크라운이 같다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경치료하고 다 크라운을 씌우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크라운 하는 건 무조건 과잉 진료고 크라운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웰시코기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굉장히 활력 넘치고 뭔가를 물어뜯고 깨물면서 엄청나게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레진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레진으로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크라운을 씌워줘서 치아를 보호하는 게 훨씬 이점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신경치료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뼈간식 제발 좀 끊어주세요, 딱딱한 개껌 끊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도 그걸 못 끊어서 한쪽 이빨 깨져서 치료하고 반대쪽이 또 깨져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크라운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큰 아이들인데요. 씹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많은 소형견들에서는 괜찮으나 뭐 10kg, 20kg, 30kg 나가는 이렇게 큰 아이들은 레진이 그 힘을 못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크라운을 입혀서 이빨이 깨지는 걸 막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는 5kg 미만의 소형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 신경치료 해보면 송곳니도 그렇고 상악 제사전구치나 아이들이 쓰는 그런 중요한 치아들을 레진으로 덮어놔도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진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착한 아이들은 진정만으로도 레진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크라운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셨는데 이 아이는 크라운보다는 레진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레진으로 해보고 계속 떨어지면 제가 크라운을 씌워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아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지금 2년, 3년 동안 레진만으로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아지, 고양이에서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치아를 보존하면서 아이들의 씹는 기능이나 턱뼈의 구조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호자분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강아지의 치아가 42개고 고양이의 치아가 30개거든요. 근데 이 모든 치아가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8개의 치아만 필요한데요. 이 치아가 아닌 치아에 크라운을 씌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치아가 아니고 그 외의 치아가 만약에 크라운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발치를 해줘서 아이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치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후기 보니까 좀 불필요한 치아인데 3-4개를 크라운 치료를 하자 해서 했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사람은 신경이 노출되지 않아도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치과 가서 듣는 얘기가 보면 아프면 오세요 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크라운을 씌워 놓으면 우리가 이빨의 색이 변하는 거라든가 안의 변화들을 밖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아픈 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치아가 깨졌지만 신경이 노출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한다. 이것은 저는 강아지, 고양이들에게는 맞는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 가서 상담을 할 때 크라운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우리 애가 크고 우리 애가 잘 씹어 먹고 씹는 힘이 강하다 그러면 크라운이 이점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은 크라운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그 치아의 뚜껑을 뭘로 씌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 크기나 씹는 습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되신다면은 수술하기 전에 크라운과 레진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의 치료 기준은 병원의 매출이 아니고요. 아이의 남은 삶이어야 합니다. 고민 말고 아이 데리고 오시면 제가 가장 정직한 해결책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의 입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아이랑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